네, 안녕하세요. 수능 경제와 내신 경제 가르치는 최재효입니다. 이번 단어는 가격 주제인데, 가격 주제는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한 번 정도. 모든 경제 단원이 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렇지만 한 번 정도 뭐 그냥 잡고 가자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개념 정리 파트를 가져왔어요. 자, 두 가지 가격 주제 정책이 있지. 뭐 첫 번째는 뭡니까? 그냥 순서 상관없이 적어봅시다. 최저 가격제가 있을 것이고, 최저 가격제. 그냥 다 적을까? 최저 가격제. 두 번째로 최저가 있으면 뭐도 있겠습니까? 최고 가격제가 있겠지. 자, 최저 가격제와 동의어는 무엇입니까? 최저 가격제와 동의어는 가격의 최저를 정하는 거니까 가격의 하한을 정한다. 최고 가격제의 동의어는 뭐겠습니까? 가격의 너네 최고 가격, 즉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 가격 상한제가 되겠지. 자, 최저 가격제는 언제 실효성이 있나요? 실효성부터 먼저 체크를 하자고. 최저 가격제는 지금 물건이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정부가 야, 지금 너네 그거 100원에 팔고 있어? 야, 앞으로 10원보다 싸게 팔면은 사용이라는 말을 했을 때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지. 1000원보다 싸게 팔았을 때 벌금이나 뭐 사용은 너무하네. 벌금이나 그런 걸 매길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의 규제 가격이라고 적어봅시다. 규제 가격. 훨씬 높은 가격에서 시행을 했을 때 이때야말로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최고 가격제는 언제겠어? 너무 가격이 높아서 떨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균형 가격보다 규제 가격이 반대로 더 어때야 돼? 낮아야지 실효성이 있다라고 체크를 하실 수 있겠죠. 실효성은 뭐야? 이 실효성은 이 규제로 인해서 실제 균형 가격이 어디로 맞춰지는 것을 실효성이라고 그래? 규제 가격으로. 이 균형 가격이 규제 가격으로 맞춰지는 것을 실효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암시장은 어차피 다루지 않으니까 예시 정도만 체크를 하고 가실까요? 예시 정도만. 자, 최저 가격제. 최저 우리 가격이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을 뭐라고 부릅니까? 임금이라고 부르죠. 최저 임금제를 제시를 할 수가 있고, 최고 가격제는 뭐 이자율 상한제. 이자율을 법적으로 너무 높게는 못 정하도록 이자율 상한제 등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같이 체크를 하자고요. 간단하죠?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38번부터 우리 5개 문제를 보고 가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 가 또는 아를 시행하려고 한다. 실효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가격이 변화를 하겠죠. 가를 시행할 경우 시장 거래량은 100개래. 자, 그러면 시장 거래량을 100개로 만드는 규제 가격은 얼마 또는 얼마야? 1만원 또는 5만원인데, 자, 1만원 또는 5만원이야. 근데 기존에 비해서 소비자 잉여가, 원래 소비자 잉여는 지금 몇 개 표시하고 있는 하얀색 삼각형일 텐데 이게 반드시 줄어들어야 돼. 줄어들어야 돼. 자, 그러면 만약에 1만 원일 때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1만 원일 때 소비자 잉여는 파란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만약 규제 가격이 1만 원이라면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이때 소비자 잉여가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판단했나요? 여기 나 삐져나온 부분만 보자고. 네모 2개가 새로 생겼지, 기존에 비해서. 그리고 네모 몇 개가 없어졌어요? 하나랑 삼각형 2개 합치면 네모니까 네모 2개가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우리 가는 무슨 제도임을 알 수 있어? 5만 원에서 시행해서 균형 거래량을 100개로 만든 최고 가격제야, 최저 가격제야? 균형 가격보다 높은 곳에서 시행을 했고 그때 실효성이 있었으니까 가는 최저 가격제가 되겠습니다.
나는 당연히 최고가격제가 될 것이고 이때 시장 거래량은 200개이고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뭐 따질 필요가 없죠. 여기냐 여기냐인데 여기는 반드시 감소하니까 나는 이쪽에다 이렇게 200개의 거래량을 만들어주는 나는 최고 가격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가는 최저 가격제입니다. 나는 생산자 보호. 생산자 보호는 뭐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가격을 높이는 거겠습니까? 낮추는 거겠습니까? 너네 더 싸게 팔아. 아니야. 비싸게 팔 수도 있게 해줄게. 당연히 비싸게 팔 수 있게 해줄 게기 때문에 가가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죠. 나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3번 가를 시행할 경우 가를 시행할 경우 생산자 잉여는 가를 시행할 경우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여기 요 노란색 파란색으로 체크할 걸. 다시 파란색으로 체크한 이 사다리 꼬리 생산자 잉여가 될 것이고 하나 둘 셋 넷 반 4칸 반 그냥 4.5라고 셀게요. 나를 시행할 경우에 생산자 잉여는 얼마입니까? 최고 가격제 여기까지밖에 거래가 안 되니까 노란색으로 이것도 노란색으로 체크할 걸. 바보가 진짜 이거는 2칸이 되겠죠. 이보다 더 큽니다. 4번 가를 시행할 경우 총 잉여는 우리 이거 뭘로 세면 돼? 나한테 배웠으면 거래량으로 세면 되죠. 나를 시행할 경우보다 당연히 어떻겠어? 작겠죠. 왜? 거래량이 균형에서부터 200만큼 떨어졌고 가 정책은 나 정책은 100만큼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가 정책을 시행할 때 총 잉여가 더 크겠죠. 더 작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균형에서 거래량이 더 많이 변할수록 시장의 총 잉여는 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정부가 돈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개입을 했을 때. 5번 가를 시행할 경우 판매 수입은 100 곱하기 5가 되겠네요. 500은 나를 시행할 경우는 얼마입니까? 400이죠. 400보다 더 크네요. 간단한 문제였고 그러나 괜찮은 문제였다. 또 보자고. 다음 문제 봅시다. 갑국 정부는 시장 균형에서 거래되고 있는 XZ 시장에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을 시행했더니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했네요. 자, 가격이 올라갔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했더니 가격이 올랐어. 그 말은 규제 가격이 원래보다 높았다는 뜻이니까 A가 뭐가 되겠습니까? A가 원래보다 높은 가격에 시행하는 최저 가격제를 시행한 결과가 될 것이고 가가 최저 가격제라는 거겠죠. B는 뭐겠습니까?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최고 가격제고 나가 최고 가격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변동은 없고 암시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주어졌네요. 자, 가는 최저 가격제고요. 초가 뭐의 발생 요인입니까? 가격이 높아졌으므로 팔려는 사람이 더 많겠지. 초과 공급 발생 요인이다라고 체크를 하시고 3번 나의 시행은 판매 수입의 증가 요인이라고 했는데 거래량도 줄었고 가격도 줄었어요. 그러면 판매 수입은 반드시 감소하겠죠. 4번 나의 시행은 생산자 잉여의 감소 요인이냐라고 했어요.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로 잠깐 아주 간단히 그리면은 항상 상황을 잘 파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는데 최고 가격제를 시행했어. B와 같이 나와 같이. 자, 그러면은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비해서 반드시 줄어들죠. 언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따른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5번 가와 나의 시행은 모두 총잉여 증가 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돈을 쓰지 않고 개입한 게 가격 규제죠. 이러한 개입을 통해서 총잉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없죠. 왜? 정부의 개입은 반드시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니까. 근데 기존의 평가 기준이 뭐야? 정부가 돈을 쓰지 않았을 때 평가 기준이 총잉여니까 총잉여는 반드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40번 봅시다. 이제 이 문제는 좀 그릴 만한 필요가 있겠네. 자, 일부를 나타낸다, 직선이다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때는 같이 그림을 그려보자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균형을 찾으세요. 균형은 어떻게 찾지?
균형의 정의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지점이야. 40달러에서 40이 여기쯤 있겠나요? 60개, 60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여기다가 점을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할 일, 간격을 보세요. 가격끼리의 간격이 몇 간격입니까? 가격은 몇 단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10단위로 제시가 되어 있지. 근데 수요량은 이때 몇 만큼 변합니까? 20만큼 변하고 있어. 가격이 10 변할 때 20만큼 변하는 거야. 즉, 항상 이 삼각형을 그리게끔 얘기를 하는데, 가격이 10 변할 때 수요량은, 여기는 공급량을 나타낸 거예요. 공급 곡선을 조금 떼온 거야. 20. 여기는 수요 곡선을 조금 떼온 거야. 10. 10대, 10대, 20.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렇다는 말은 절편을 표시해두면 좋습니다. 이 정도만. 여기는 10이 되고, 여기는 70이 되겠죠. 뭐, 요러한 그래프가 그어질 것이다. 이때 균형 가격은 40이 될 것이고 균형 거래량은 60이 될 것이고 30대 60, 30대 60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겠죠. 그래 놓고 문제를 같이 보자. 1번 가격이 50달러일 때 50달러일 때 이런 거 찾기 편하라고 그림을 굳이 그리는 거예요. 가격이 50이야. 자, 그러면 이때 이만큼의 변화를 보면 되겠죠. 여기서도 볼 수 있지. 초과 수요가 아니라 뭐가 발생합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40개는 맞네요. 40, 80이니까. 2번 가격이 20달러에서 30달러로 상승할 때 20달러에서 30달러로 상승할 때 초과 공급은 감소합니까? 초과 수요가 줄어들겠지. 초과 수요가 줄어든다. 3번 균형에서 소비자 잉여는 이거 계산하면 되죠. 자, 이때 이거 뭐 하나 세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면적을 계산을 하시면 되죠. 1800은 60 곱하기 30 거기서 2분의 1을 하셔야지. 900달러 총잉여가 1800달러가 되겠죠. 4번 균형에서 총잉여는 생산장 잉여에 당연히 2배가 될 것이다. 왜? 여기 900 전체 1800이니까 2배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60달러에서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시장 거래량은 원래보다 어떻게 더 증가합니까?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100개인 거를 뭐 굳이 셀 필요가 없이 20개겠네요. 여기를 보니까 늘어났으니까 반드시 틀렸다 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자, 요 문제 봅시다. 41번 정책을 시행했더니 뭐 판매 수입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했더니 거래량이 변화했다라는 것 같네요. 거래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줄어들었겠지. 볼 필요도 없이. 볼까요? 판매 수입과 거래량이 주어졌으면 판매 수입의 정의는 가격 곱하기 거래량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서 가격을 알아낼 수가 있겠다. 이게 핵심이겠죠. 4,515 가격은 300원이었겠구나. 4,812 가격은 얼마였겠습니까? 400. 12,200.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 했으니까 가를 시행했을 때 가격이 증가했다는 뜻이지, 상승했다는 뜻이지. 그렇다는 말은 가가 무슨 정책? 저가격제. 나가 고가격제라는 뜻이겠네요. 나머지는 뭐 모든 요건 동일합니다. 자,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은 20개이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직접 직선 일부 나왔으니까 직선 그려야 되는 건데 일단 나 같으면은 패스를 하겠어요. 일단 나 같으면 패스를 하겠어요. 나머지 뭐 그림을 그려서 당연히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부터 뭐 따져보는 거지. 가는 이따가 다시 같이 따져봅시다. 가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가격을 올렸는데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겠습니까?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가를 시행할 경우 소비자 잉여는 얼마냐라고 했어요. 나머지 보니까 이거 1번을 피할 수 있는 선지가 아니네. 여기는 200이다. 반드시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네요. 그럼 이때 그림을 그립시다. 한번. 10 몇 콤마 며칠 지났는데 15 콤마 300을 지납니다. 지금은 가격에 대한 단서가 3개 나왔어. 400, 200. 자, 이때 시장 거래량은 높은 가격에서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그러니까 15가 여기였을 때 수요 곡선이 12를 지난다는 거네요. 여기가 12였다. 400, 300. 그리고 가격이 낮아질 때, 즉 최고 가격제를 시행했을 때 이 거래량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공급 곡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200을 지났겠네. 그러면 공급 곡선은 뭐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고, 수요 곡선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이 두 점을 지나는. 그림이 엉망이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뭐 작도를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문제를 풀려고 모인 거니까. 이때 그냥 삼각형만 그려서 표시를 해두면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다. 자, 먼저 이 빨간색 선부터 봅시다. 몇 대 몇? 여기 가격이 100 변했을 때 100 변했을 때 몇이 변했어요? 거래량이 5가 변했지. 뭔가 숫자가 좀 더러울 것 같으니까 약분을 미리 해둡시다. 하나 더 그려서. 자, 5대 100이야. 1대 20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수요 곡선을 보면은 수요 곡선을 아래에서 떼왔잖아. 수요 곡선은 거래량이 몇 개 변할 때 100이 변했어? 3 변할 때 100이 변했죠. 그러면 1 변하면은 여기를 3으로 맞춰줘야 되겠네. 3일 때 60, 3일 때 100.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두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이런 거를 판단을 할 때. 자, 가격이 100원일 때를 봅시다. 가격이 100원일 때 먼저 1번. 그러면은 수요 곡선, 수요량을 물어봤어. 몇 떨어졌습니까? 가격이 200 떨어졌지. 그러면 몇 갈 걸 알 수 있어? 200 떨어질 때 수요 곡선 가격이 200 떨어지면 6만큼 증가할 거를 알 수 있죠. 거래량은. 왜? 이게 100대 3이니까 여기가 200대 6이 되겠죠. 그러면은 수요량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21개가 되겠다. 이 삼각형의 비율만 보고 우리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계속 계산을 하시는 거야. 자, 가를 시행할 경우, 가는 어디였습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그은 이 지점이겠죠. 자, 이때 소비자 잉여를 물어봤어. 여기를 물어본 거네, 여기를. 여기를 물어봤으면은 전체 거래량 12에 대해서 여기 위에 지점을 찾아줘야 되겠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12 갈 때 몇 올라가는지만 보면 되잖아. 수요 곡선만 따로 떼서 이쪽에서 12 갈 때 여기가 몇이었겠습니까? 이 세로 넓이가 400이지. 닮음이니까 400 차이가 나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400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얼마야? 2400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네.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여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자, 마지막. 나를 시행할 경우 6개 초과 수요가 발생하냐라고 했어요. 나를 시행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할 텐데 몇 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 수요 곡선만 떼가지고 수요량만 파악을 하면 되잖아. 자, 수요 곡선 100 내려가면 얼마 증가합니까? 3 증가하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8이 되겠다. 10과 18 사이에는 총 8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 문제. 갑자기 난이도가 또 확 떨어진 것 같은데. 균형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또 요구에 대응하자.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을 하였다.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는 누가 주장을 했겠어? 소비자가 해주세요라고 했을 것이고 최저 가격제는 공급자가 해주세요라고 했겠지. 여기가 최저니까 여기는 공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아래는 최고 가격제니까 여기는 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겠네. 이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고 가는 최저, 나는 최고. 가를 시행하면 몇 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초과 공급이 발생하겠죠. 따져보지 않아도 돼. 60개긴 해요. 가를 시행하면 총 이연은 어떻게 증가합니까? 반드시 감소하지. 4번. 나를 시행하면 시장 거래량은 또 어떻게 증가합니까? 반드시 감소하죠. 나를 시행하면은 판매 수입은 1600달러 감소하냐고 물어봤어요. 답이겠지만 뭐 계산을 해봅시다. 2500에서 왜 50 곱하기 50에서 어디로 줄어들었어?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줄어드는 거야.
30 곱하기 30, 900으로 몇 줄어들었습니까? 1600달러 감소했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41번 문제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딱히 어렵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